안녕하세요. 경상북도 행복기동대 여러분, 2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배다정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행복기동대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앞서는데 막상 이웃집 대문을 두드리려니 긴장도 되고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대상자를 발견하는 법부터 마음을 여는 대화법, 그리고 위기상황 대처법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에서 다룰 활동 방법들은 모두 경북행복재단의 경상북도 행복기동대 운영 매뉴얼을 중심으로 아주 꼼꼼하게 채웠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행복기동대 활동의 첫걸음은 우리 동네에 숨어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동네 가게에 추천을 받거나 이 통장님과 협력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행복기동대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관찰입니다. 우리 주변의 고립위기 이웃들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징후는 일상생활의 행동 변화입니다. 평소 다니던 경로당이나 마트에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자주 마주치던 곳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일신상에 문제가 있는지, 즉 고립 위험을 의심해야 합니다. 집 주변 환경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쓰레기가 방치되어 악취가 나거나 술병이 많이 쌓여 있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우편함에 독촉장이나 전단지가 수북히 쌓여 있지는 않은지, 한낮인데도 늘 커튼이 쳐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집은 없는지도 꼼꼼히 봐주세요. 이웃과 대화 중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그냥 자다 안 일어나면 좋겠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면 사회적 관계 단절을 의심해야 합니다. 감정 표현이 줄고 자원봉사자나 공무원의 방문까지 거부한다면 즉시 행복기동대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어색한 첫인사를 따뜻한 만남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 행복기동대만의 3대 활동 원칙을 떠올려 보세요. 경청과 공감, 일상적인 질문,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처음 만나는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아주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 보세요. 대상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 다짜고짜 자식들은 왜 안 와요? 약은 제대로 드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민감한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날씨나 계절, 끼니를 묻는 소박한 안부 인사를 건네주세요. 어르신,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지내시긴 어떠세요? 또는 오늘 식사는 챙겨 드셨어요? 처럼 가벼운 생활 속 안부로 대화를 시작해주세요. 대화를 나눌 때는 대상자의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기 힘들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면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기보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대상자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충고하려 하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저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행복기동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행복기동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안부 확인이죠. 안부 확인은 단순히 인사에 그치는 활동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대상자의 감정과 건강 상태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어렵게 느끼죠? 어떻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르신, 벌써 낮에는 해가 꽤 뜨겁네요. 요새 지내시기는 좀 어떠세요? 마당에 꽃이 참 예쁘게 피었길래 잠깐 들렀어요. 보신 것처럼 처음엔 날씨나 풍경 이야기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편하게 흘러가면 비로소 식사는 하셨는지, 몸이 불편하신지는 아는지 자연스럽게 여쭤보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면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신뢰를 유도할 수 있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면 대상자의 안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외부인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전화나 문자, 메모지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행복님, 저 행복기동대예요. 며칠 전 말씀하신 허리는 좀 나아지셨나요?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문 앞에 메모 남겨두고 갈게요. 대상자와의 첫 통화에서는 짧고 명확하게 인사와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좋고요. 말문을 쉽게 트지 않는 분이라면 예, 아니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대화의 문턱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안부 확인을 마친 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활동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모니터링 활동 시에는 활동 일지나 통화 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활동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활동 기록지에는 먼저 활동 일시와 방법, 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대상자와 대화를 통해 확인한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심리 상태 등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관찰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대상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대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해석은 배제하고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록이 바로 민간 차원을 연계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대상자와 연락 두절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다음과 같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첫 연락 두절 시 다음날 재연락을 시도하고 2회차에도 응답이 없다면 문자나 메모지로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보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속한 판단과 보고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화를 내시거나 혹은 위험해 보이는 순간들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대상 위기 사례별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집을 처음 방문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활동하는 행복기동대원 김행복입니다. 어르신이 잘 지내시는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누구시오? 나 그런 거 필요 없으니 그냥 가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다음에 괜찮으실 때 다시 찾아뵐게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라고 따뜻한 메모 하나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대상자에게 낯선 사람의 방문은 경계심과 불쾌함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첫 방문 때는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밝히며 왜 왔는지, 누구인지부터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방문을 거부한다면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물러나되 정성이 담긴 메모 한 장을 남겨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질환이나 치매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르신,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배는 안 고프세요? 우리 엄마가 올 시간인데 문이 안 열려. 그거 있잖아. 밥 먹을 때 쓰는 뾰족한 나무. 그게 어디 갔지? 아, 밥 먹을 때 쓰는 뾰족한 나무면 젓가락을 찾으시는 걸까요? 그게 안 보여서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제가 한번 주변을 살펴봐 드릴게요.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냥 말씀만 주세요. 상대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표정은 금물입니다. 설득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태도가 훨씬 효과적이죠. 현장 방문은 약물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2인 1조로 방문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대상자의 상황을 직접 단정 짓지 마세요.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의 몫이므로 대화를 통해 파악된 상황을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공유해 주세요. 자살 위험 징후가 보이는 대상자를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더 이상 살아서 뭐해? 그냥 확 죽고 싶네. 죽고 싶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많이 힘드셨군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고 싶다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이런 마음을 혼자 품지 마시고 꼭 저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대상자로부터 죽고 싶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절대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살과 관련된 명확한 질문 후 부드러운 어투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세요. 명확한 자살 관련 질문은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위험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위험 수준이 파악되면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주세요. 대상자가 술에 취해 폭언이나 성희롱 등 행복기동대원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놔? 너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아! 선생님, 그 말씀과 행동은 제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계속 화를 내시면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잠시만 진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소리 한번 지르면 너네 센터고 뭐고 다 끝장낼 줄 알아! 내가 만만해 보여?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대상자의 폭언이나 위협이 시작되면 대꾸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특히 성희롱 같은 불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절대 웃어넘기지 말고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하세요.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녹음 사실을 알리고 내용을 기록해 담당 공무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앞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위기 징후 상황을 겪으셨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각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하게 대상자를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및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대국민 복지정보 포탈 복지로에 접속하여 대상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서 도움 필요 대상과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긴급 공지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죽고 싶다고 2회 이상 말했다, 이틀째 식사를 안 했다처럼 사실 위주로 명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지금까지 1편과 2편에 걸쳐 행복기동대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행복기동대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이 한 사람을 마주하는 일인 만큼 조금은 신중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한 번이 벼랑 끝에 선 이웃을 세상 밖으로 이끄는 생명줄이 됩니다. 행복기동대원 여러분이 내디는 한 걸음은 누군가에게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기동대, 여러분의 멋진 활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